오늘의 주제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고요. 원무과 브이로그 촬영 때부터 좀 고민을 했던 주제예요. 할까? 아니야, 하지마. 그래도 할까? 아니야, 하지마. 이걸 굉장히 갈팡질팡했던 주제인데요.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진상 관련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물론 상점에 가도 진상 고객이 있고, 음식점에 가도 진상 고객이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이제 카페에 가도 있고, 진상 고객은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물론 병원에도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이제 결심을 딱 했을 때부터 이제 잊고 지냈던 옛날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네, 맞아,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 내용을 말을 하면서 영상에 담긴 내 표정이나 이런 감정들이 이제 보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일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담담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비스직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감정노동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컨텐츠는 영상을 보시다가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제가 아무리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겪었던 일들을 풀어낸다고 하더라도 들으면서 좀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자극적인 영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주제, 관심 주제가 아니신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좋냐 하면은 원무과 일을 하는데 진상 환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이제 현직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일 하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 얘기를 이제 막 잊고 지내고 싶었던 옛날 얘기들, 그리고 잊혀져 가던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씩 되게 끄집어내면서 막 곱씹어 보니까 이 얘기들이 한 편에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진상 환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환자들이 왔었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썰도 풀을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거는 어떻게 응대했냐, 이게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총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3편에 끝내자. 너무 길게 한 편으로 몰아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 제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아서 한 3편 정도로 재미있게 구성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병원에는 어떤 진상들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응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응대했는지 저만의 루틴이나 응대 방법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무에게나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진상이 뭘까라고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딱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문화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진상스럽다, 이제 진상 떨다, 이런 의미가 유독 까탈스럽게 군다라는 뜻으로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사전에. 근데 내가 겪었던 진상 환자들은 까탈스러운 게 아닌데 약간 억지스러움이 굉장히 다분했고요. 억지, 윽박 지르기, 소리 지르기, 협박하기, 대부분 이런 까탈스러운 거에 도를 지나친 약간 상식 밖의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많아서 까탈스러운 거는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죠.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내가 조금 더 아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면 까탈스러운 거는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윽박 지르기, 소리 지르기, 뭐 강요하기, 뭐 불법적인 거 해달라고 하기,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과거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원무팀에서는 진상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폭언을 많이 하세요. 이제 막 폭력적인 그런 행동도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별 하나, 별 2개, 별 5개, 별 1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병원급으로 가시면 이제 병원마다 고유의 원무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 사칭을 딱 띄웠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폭언을 하였음, 뭐 이렇게 적어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별로 표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별 하나, 뭐 별 5개, 별 20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이게 기록을 해두고 안 해두고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상습적으로 업무과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약간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오래 일했던 뭐 사원들은 얼굴만 봐도 알 수도 있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딱 그 업무 프로그램이 딱 열렸을 때 그런 식으로 딱 표시를 해두면, 아, 이분이 뭐 흔히 말하는 뭐 진상 고객이고 주요 인물인데, 주의해야 할 점이나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응대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폭언을 하더라도 이제 멘탈에서 충격을 받는 강도가 이제 약간,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이제 딱 그 보호막을 딱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것과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조심해야겠다 하고 응대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별로 표시를 했던 기억이 나요. 워밍업을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접수 시에 본인 확인차 이제 몇 가지를 여쭤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물어봐야지 이제 접수가 가능한데,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치료 다 끝나시고 나서, 검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검사비를 수납을 하러 오세요. 그러면 별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그러면서 화내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원무과 직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을 가면은 화장실 갔다 와서 막 찾으세요. 여기 어디 갔냐고, 일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다 왔냐고, 이렇게 해서 막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처리가 좀 오래 걸리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서류 처리라던가 아니면 이전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대부분의 병원에 가면 직원들은 앉아있고 환자분들은 서서 있으세요. 그러면 업무 처리가 길어지면 서 계시는 게 좀 죄송스러우니까 이제 직원이 얘기를 해요. 여기 제 보는 앞에, 제가 보이는 요 앞쪽에 앉아 계시면 요 업무 처리가 끝나면 제가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앉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직원 앞에는 이제 앉아 계시느라 이제 서 있는 환자분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너는 왜 일 안 하냐고,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빨리 업무를 해야지 왜 앉아 놀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화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돈을 거슬러 드렸는데 안 거슬러 드렸다고 우기시면서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빨리빨리 재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본인 확인하고 여쭤보고 이제 막 프로그램 두드려서 막 하려고 하는데, 왜 빨리 안 해줘? 빨리 해줘. 나 바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뭐 반말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서 진상이 축에도 못 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새치기 관련한 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종합병원도 은행과 똑같아요. 이제 내가 처리해야 될 용무가 원무과에 있으면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이제 번호가 뜨면 내 용무를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겪었던 진상 썰인데, 젊은 여자분이셨어요. 40대? 근데 이제
띵동 눌렀어요. 예를 들면 이제 20번을 눌렀어요. 이제 20번이 오셔서 이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차례인데 20번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다음 21번을 부를 호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기다려요. 그럼 기다리는 틈에 막 한 40 몇 번대 번호표를 내밀면서 저 좀 빨리 해주세요. 저번에 해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해줬다는 게 뭐냐면 번호표가 이제 이런 분들이 안 오시잖아요. 잠깐 화장실을 가시거나 뭐 잠깐 뭐 물을 마시러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번호를 잠깐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번호표를 저번에 오셨을 때 해드렸나 봐요. 근데 저번엔 해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지난 것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업무를 처리해야 될 그 순번에 내가 잠깐 놓친 거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느 정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죠. 20번 눌렀는데 갑자기 40번대 번호표를 내밀면서 저번에 해줬는데 왜 오늘은 안 해주냐고 환자가 이제 막 직원 탓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고 여긴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맨날 업무 처리가 다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엄청 크게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치기 관련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 막무가내로 막 들이미시는 분들 많아요. 아, 내가 제일 바쁘고 빨리 해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나 먼저 해달라고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다들 바쁜데 바쁘다고 해서 이분 먼저 해드리며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가하고 뭐 착해서 기다리나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요. 나는 한가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앉아있냐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새치기 진상 환자들 정말 많아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원무과 직원이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험회사에다가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이제 실손보험이 있으셨나봐요. 근데 이제 이게 보상액이 하루 얼마 이렇게 묶여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니 하루에 검사를 다 해서 요거를 이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내가 낸 금액이 훨씬 많아가지고 이거 날짜를 좀 바꿔달라. 다른 날짜로. 날짜만 수정해주면 되지 않냐. 나 돈 받아야 된다. 날짜 안 바꿔주면 너희 때문에 돈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진상 고객이 있어요. 업무과에서는 서류가 전산상으로 다 이제 기록이 되고 이제 검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날짜, 시간, 이제 검사가 어디까지 나왔고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업무과 직원이 임의로 날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업무과 직원 탓을 하는 거죠. 날짜 바꿔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내가 지금 보상받을 게 얼만데 니네가 날짜 안 바꿔줘가지고 내가 돈을 못하면 너네가 대신 내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 또한 진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보험은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 병원 측에서는 내원하는 횟수를 줄여드리는 거를 최선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검사를 하루에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있지만 하루에 뭐 3가지, 4가지 이런 검사를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합병원에는 동네에 없는 그런 뭐 검사 시스템이나 아니면 검사 기계들, 장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원하시면 그 날에 맞게 이제 검사를 싹 하고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분 말대로 하면 병원 직원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실손보험 있으세요? 하루 보상액 얼마세요? 25만 원이요? 그러면 이 검사는 하루에 하시면 안 돼요. 이틀에 나눠서 하셔야 되고요. 이틀 나오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든 실손보험을 원무과 직원이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실례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서류 조작을 요구하시는 진상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출장을 가시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원무과나 병원 홈페이지나 이제 공지를 막 띄워놓습니다. 이날 휴진이니까 이 담당 의사 없습니다. 다음에 내원을 확인하시고 해주세요.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그날 예약이 되어 있으면 전화를 돌려서 예약을 바꿔드려요. 근데 이제 다행히 예약한 환자분들 그렇게 전화를 드려서 다른 날로 옮겨드릴 수 있지만 이제 전화도 안 해보고 뭐 일정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내원하셔가지고 왜 휴가야? 나 오늘 아니면 진료 못 보는데 누구 맘대로 휴가를 가냐고. 응? 그러면서 빨리 의사 데려오라고. 나 진료 봐야 되니까 빨리 의사 데려오라고. 이런 식으로 원무과 직원에게 윽박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또한 진상이에요. 원무과 직원이 한 달 전부터 공지 띄워놓고 출장 가신 의사 선생님 어떻게 불러와요? 그쵸?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병원에 나오셔서 고생스러운 건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원무과 직원에게 의사 불러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난감해요. 이런 진상 환자분들도 있어요. 되게 이런 환자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진료 못 봐? 그럼 나 오늘 죽어야겠네. 내가 이 진료도 못 받고 오늘 여기 병원 때문에 죽어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황당하죠? 이런 진상도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상 환자들은 직원 얼굴 평가하는 진상 환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세요. 평가도 서슴없이 하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원무과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많은 분들을 응대를 하기 때문에 시선도 많이 받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마주치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전에다 대고 얼굴 평가를 합니다. 피부는 왜 그러냐? 눈썹은 왜 그렇게 그렸냐? 피부에 뭐가 많이 났네? 아이라인은 왜 그렇게 그렸냐? 쌍꺼풀 수술 왜 안 하냐? 짧은 순간에 이런 거 굉장히 외모 지적 많이 하세요. 다양하게 막 외형부터 아니면 뭐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생김새, 뭐 체형 이런 거 뭐 구분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적하고 평가하시는 진상 환자가 있어요. 근데 진짜 외모 평가? 그 짧은 순간에 외모 평가, 메이크업 평가 이런 거 왜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같이 화도 나고 뭐야 왜 저래 하는 감정 느끼셨나요? 제가 최대한 담담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 막 웃으면서 그래도 제가 막 겪었던 거 아닌 일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밌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오늘은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편에 진상 환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썰을 풀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2탄 진상 환자 2탄 편도 기대해주세요.